안녕하세요, 전나입니다. 현재 댓글에 보시면 초급반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과거에 과연 내 집 마련은 쉬웠을까라고 해서 여러가지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2020년 기사를 보니까 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4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여전히 서민 내 집 마련 어려워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암담합니다. 성인 남녀 2명 중에 1명은 이번 생에 불가능이라고 했다고 하네요. 근데 지금 와서 이 가격을 보시면 살만한 거죠. 그러면 2019년으로 다시 가보면 이때 또 전세 끼고 집 사기 2년 전보다도 어려워졌다고 하네요. 그래서 수도권에서 집 사기 어렵다 그러고 주택 구입비가 연소득의 7배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만 해도 타이밍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이는 사실들이죠. 2017년도 한번 볼게요. 이때 금리 인상이 현실화가 됐다고 하네요. 지금도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빚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졌다 그러고, 신혼부부 청년 똑같죠. 집 구하기가 어렵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집장만에 나선 사람들의 고민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합니다. 지금 상황이랑 조금 비슷한데, 지금 이렇게 집 구하기 어렵다는 시절에 집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최소 2배 이상은 시세 차익을 가져갔었을 것 같네요. 2016년도에도 보시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여가생활, 저축 다 포기한다고 하는데, 이때 욜로가 나왔나요? 이때 욜로 문화가 나온 것 같은데, 내 집 마련이랑 노후 준비도 막막하고, 여기 보시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해운대는 1,500만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. 지금이랑 비교하면 반값 이한 거죠.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는 직장인들이 전부 다 포기한 것처럼 나옵니다. 근데 2016년 당시에 집값을 보시면 정말 애기 같죠? 그래서 왜 이때 안 쓸어 담았나 싶은데, 그러면 2013년으로 가볼게요. 이때 당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줄인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집을 사게 만든다고 하네요. 이 2013년 당시에는 집을 안 샀나 봅니다. 그래서 주택 공급을 줄여서 매수 심리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고, 전세값은 올라가는데 매수세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서울서 내 집 마련 기간이 확 줄었다. 이렇게 줄어도 집을 안 사던 시절이었던 거죠. 그래서 2013년에는 정부에서는 거의 집을 사라고 애걸복걸 했었네요. 그 다음에 2008년도로 가보시면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왔었죠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울의 60제곱미터 집 마련에 7년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지는 꿈이라고 하는데, 금융위기가 와서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멀어지는 꿈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7년 2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이거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보셨죠? 아까 전에 2019년도인가 이때도 거의 7년 정도 걸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살 곳은 많았는데 아쉬운 순간이네요. 그러면 20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때는 강남 아파트 웃돈 상승률이 254%라고 하네요.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3억에 받았다고 하면 지금 매매가가 거의 10억 정도 한다는 거였죠. 그래서 이때 또 강남 불패라는 말이 나왔겠네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개장세 때를 기다려라, 내 집 마련도 신중하게 하라고 하네요. 몰빵 투자를 한다던가 무리하게 빚을 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, 이때 강남 쪽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했던 분들은 지금은 저쪽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 있겠죠. 그 다음 1998년도로 가보시면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?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인 IMF 사건이 있었죠? 그래서 IMF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거의 반토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산 가격 폭락이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. 더 많이 떨어졌겠죠. 근데 항상 여러가지 이유로 내 집 마련은 항상 어렵네요. 그러면 98년도와 반대로 1988년도로 가보시면 이때는 호황기입니다. 그러니까 98년도는 IMF라서 하락기였고 88년도는 호황기인데, 이 호황기 때는 또 집값이 치솟아서 내 집은 꿈으로 간다는 거죠. 이때 당시는 이제 88 올림픽이랑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이었나 봅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은 분노로 갔다는 기사도 있고,
자, 무주택자의 60%가 끝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또 다른 세계로 가 있겠네요. 그 다음 1959년도 뉴스기사도 보시면 자,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이라고 합니다. 부모님 어릴 적 세대죠?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도 집값은 마구마구 올랐나 봅니다. 그러면 더 과거로 가서 과연 조선시대에는 이 땅값이 어땠을까요? 자, 이때 당시에는 강남이 바로 이쪽 인사동 쪽이었습니다. 한양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땅이 부족해지면서 땅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1690년도에 집이 1871년도에는 1600배 상승한 2500량의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. 즉 200년 동안 1600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썼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1780년대 납품파리가 이 집을 살려면 2433일 약 6년 8개월의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했으며 1840년대 이 집 1000량을 살려면 약 16년치 임금이 필요했다고 하네요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게 보이시죠? 집값이 조금 쌀 때는 한 7년 정도 걸렸고 좀 비쌀 때는 16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. 당연히 여기는 좋은 집이겠죠. 근데 지금 이 수치가 여러분들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뉴스 기사를 살펴봤는데 자, 이 사이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내 집 마련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. 매년 뉴스 기사가 나오지만 매년 나오는 말이 있죠. 올해는 내년보다 집을 사기가 더 힘들다. 이 말은 아마 매년 보셨을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부동산은 자산입니다.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은 그 시대의 소득, 물가, 금리 등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. 즉 소득이 올라가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,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 자산 가격도 움직인다는 거죠. 자, 이 사실은 뭐 과거부터 조선시대까지 아까 전에 7년 정도 걸렸다는 거 보셨죠?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거의 집값을 보시면 정말 쉬워 보이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남의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장이 하락 중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만족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러시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은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랄게요.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뉴스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여기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장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시점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면 꼭 잡으시기를 바랄게요.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생애 최초에만 적용하던 LTV 80%를 무주택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생애 최초, 즉 내 인생에서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던 분들한테만 80%를 줬다면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LTV 80%를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10억 초과하면 LTV가 안 나왔던 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네요. 한마디로 옛날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샀다면 지금 현재는 대출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대출이 많이 풀릴 때 여러분들만의 좋은 자산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